10년 동안 임신을 못하던 형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임신했다고요? 임신 7개월 차인 정수아는 형수가 가져온 음식을 몰래 변기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충격받은 남편은 아내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형수는 쓰러진 수아를 자신의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성운그룹 저택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성운그룹의 차남 김현준과 결혼해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정수아. 하지만 이 저택은 그녀에게 거대한 금빛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지금 수아를 가장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형수 강지영이었어요. 형수는 오늘도 전복죽을 끓여왔습니다. 동서, 오늘도 전복죽 좀 끓여왔어. 우리 성운의 귀한 후계자가 먹을 건데 유기농으로만 엄선했으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지영의 목소리는 한없이 우아하고 부드러웠죠. 하지만 수아는 지영이 건네는 은쟁반 위 죽그릇을 볼 때마다 짐승 같은 직감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강지영은 불임으로 10년째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동서의 임신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챙긴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상적인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영은 수아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척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지영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수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죽을 끓여오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가져다 줬죠. 처음엔 수아도 감동했어요. 지영이 마음을 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영이 준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몸이 이상했거든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뱃속 아기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처음엔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유독 지영이 준 음식만 먹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수아는 몰래 지영의 음식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나가고 난 뒤 수아는 화장실로 달려가 전복죽을 변기에 쏟아부었어요.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수아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유난 떠는 걸까? 하지만 형수의 눈빛은 축복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아는 확신했습니다. 저 음식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요. 하지만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자신이 예민하다고 피해망상이 있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영을 무척 아꼈고 수아는 아직 이 집안의 외부인이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뒤돌아본 곳에는 남편 현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아가 방금 비워낸 빈 그릇이 들려 있었죠. 현준의 눈에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형수의 호의를 배신하는 히스테릭한 아내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수아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현준 씨, 그게 아니라요. 형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이상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수아는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성운그룹의 후계 구도를 두고 형 민석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현준에게 아내의 이런 행동은 형수와의 관계를 망치고 가문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현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 우리 집안의 불임 문제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면서도 당신 아이를 위해 기도까지 하시는 분이야. 임신 우울증이야? 아니면 피해망상이야? 현준의 모진 말은 수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현주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잖아. 형수님은 정말 당신을 위하는 분이야. 제발 오해 좀 하지 마. 수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야말로 수아를 가장 의심하고 있었어요. 현주는 그날 이후 수아를 완전히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수아가 음식을 제대로 먹는지 감시했고, 지영이 오면 일부러 자리를 비키지 않고 옆에서 지켜봤어요. 마치 수아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수아는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현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내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는 수아 몰래 집 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천장의 화재 감지기 안에 첫 번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주방 선반 위 장식용 도자기 뒤에 두 번째 카메라를 숨겼죠. 그리고 침실 탁상 시계 안에 세 번째 카메라를 넣었어요. 모두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현준의 목적은 아내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아의 이상 행동을 증명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는 비정한 목적이었습니다. 현주는 이미 수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지은 상태였던 거죠. 수아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평소처럼 생활했고 지영이 가져다 준 음식을 여전히 몰래 버렸죠.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현준이 수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의심과 걱정이 뒤섞인 그 눈빛을 수아는 매일 견뎌야 했어요. 이 집에서 수아는 이미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현준이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던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아가 낮잠을 자고 있는 고요한 안방이 보였어요. 현주는 아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허락도 없이 방문이 열리더니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지영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지영의 얼굴은 수아 앞에서 보여주던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일그러진 욕망과 광기가 가득한 완전히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지영은 잠든 수아의 얼굴을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더니 화장대 위에 놓인 수아의 임산부 영양제통을 열었습니다. 현주는 노트북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어요. 지영이 뭐라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알약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영양제들을 모두 쏟아내고 똑같이 생긴 파란색 알약들로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수아야, 넌 참 복도 많지. 하지만 그 복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넌 그냥 예쁜 인형처럼 잠만 자면 돼. 아이는 내가 낳아줄 테니까. 지영은 섬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주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수아가 들었던 그 우아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지영이 자신의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렸어요. 현주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지영의 옷 안에는 실리콘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임신 배가 들어 있었거든요. 지영은 거울 앞으로 다가가 가짜 배를 쓰다듬으며 만삭의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임산부인 양배를 감싸 안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내 아기 곧 만날 수 있겠지? 엄마가 이렇게 준비 많이 했어. 수아, 그 계집애는 그냥 빌려주는 거야. 자국만 잠깐 빌리는 거라고. 지영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현준의 손은 사정없이 떨렸어요. 현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수아에게 먹이려던 건 영양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산모의 의식을 흐리게 하고 강제로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이었습니다. 지영은 수아를 조산시켜서 아이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현주는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안했어요. 수아가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겁니다. 지영의 음식 속에 정말 뭔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화면 속 지영은 다시 가짜 배를 원피스 안에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완벽한 범죄를 설계한 것처럼요. 현주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지영을 추궁해봤자 증거를 인멸할 게 뻔했거든요. 현주는 영상을 저장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아는 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이상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벽지에 꽃무늬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천장이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상해요. 자꾸 무서운 꿈을 꿔요. 형수님이 내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가는 꿈을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준에게 말했습니다. 현준은 수아를 꽉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로 지영의 진실을 확인한 현준은 당장 형수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현준은 며칠간 조사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운그룹 전체가 지영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시어머니는 이미 지영이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었어요. 지영을 가문의 구세주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던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했다며 온 집안이 들썩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지영을 챙겼고 최고급 보양식을 준비했죠. 심지어 산부인과 주치의마저 지영에게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현준이 몰래 조사해 본 결과 그 의사는 지영의 친정에서 거액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있었어요. 초음파 사진도 다른 환자의 것을 조작한 거였습니다. 현주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지영을 고발해봤자 재벌가의 권력으로 증거를 인멸할 게 뻔했어요. 오히려 수아와 아기만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주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현주는 조심스럽게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내 말 잘 들어. 영양제 절대 먹지 마. 형수님이 바꿔치기 한 거야. 그 안에 이상한 약이 들어있어. 현주는 작은 목소리로 수아에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약을 먹는 척 연기하라고 시켰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랐지만 현준을 믿기로 했어요.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수아는 영양제를 먹는 척하고 몰래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지영 앞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영의 눈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영은 수아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어요. 수아의 얼굴색이 좋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진 게 보였던 거죠.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영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자주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거든요. 영양제는 안 먹어도 음식은 먹어야 했으니까요. 지영은 음식 속에 더 강력한 액상 수면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오늘은 특별히 전복 미역국 끓여왔어. 산모한테 정말 좋은 거야. 꼭 다 먹어야 해. 지영은 매일 다른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역국, 잉어탕, 삼계탕, 소고기죽. 모두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었죠. 음식을 먹고 나면 수아는 점점 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음식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 먹으면 의식이 흐려졌어요. 현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영의 공격은 점점 더 치밀해졌어요. 수아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뱃속 아기만이 수아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현주는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지영의 뒤를 조심스럽게 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지영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현주는 한 외곽의 폐쇄된 요양병원을 찾아냈어요. 낡은 건물의 외관은 을씨년스러웠고 출입구에는 경비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준이 조사해 본 결과 그곳은 성훈그룹의 자산이 아니었어요. 지영의 친정 가문이 운영하는 사설 클리닉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급 산후조리원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현주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후문 쪽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현주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어요. 현주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주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올라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준비는 끝났나? 수아 그 계집애 이번 주 안에 진통 오게 만들어. 조산으로 처리하고 아이는 바로 내 이름으로 출생신고할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수아 앞에서 보여주던 그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영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아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하거나 아니면 실성해서 자해한 걸로 꾸며서 여기 지하실에 평생 가둬버려. 어차피 임신 중 정신 이상 증세 보였다는 증언은 이미 확보해뒀어. 남편인 현준도 내 편이고. 현준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영은 자신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준이 수아를 정신병 환자 취급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영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의사는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이미 모든 서류는 사모님 성함으로 조작해 두었습니다. 성운의 차기 회장은 사모님이 낳으신 아이가 될 겁니다. 출생증명서, 산정검사 기록, 초음파 사진까지 전부 지영의 이름으로 위조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도분만제는 이미 음식에 타고 있으니 조만간 수아는 진통을 느낄 겁니다. 그때 저희 구급차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수술은 30분이면 끝나고 아기는 보육기로 옮기겠습니다. 지영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자신의 가짜 임신 스케줄에 맞춰 수아를 강제로 분만하게 한 뒤 아이를 탈취하고 친모인 수아는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동안 지영이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준 임신 과정도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실리콘 배의 크기를 조금씩 키웠고 입덧하는 척 연기했으며 산부인과 검진 결과도 모두 조작했죠. 현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로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들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주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쇠창살이 달린 방들이 여러 개 있었고 침대와 수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를 가둘 준비를 이미 끝낸 거였어요. 현주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현주는 경찰과 변호사,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흉흉했어요. 새벽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오후가 되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성운그룹 저택은 폭풍우로 인해 외부와 고립되었어요. 지영은 창밖의 폭풍우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수아의 디데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날씨마저 자신의 계획에 협조하는 것 같았어요. 외부와 단절된 지금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주방으로 내려가 직접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지영은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꺼내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였습니다. 지영은 스테이크 속 깊숙이 주사기를 찔러 넣고 천천히 액체를 주입했어요. 치명적인 유도 분만제였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30분 안에 극심한 진통이 시작될 거예요. 수아는 고통 속에서 구급차에 실려 지영이 준비한 그 사설 클리닉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지영은 스테이크를 정성껏 구웠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완벽한 미디엄 레어로 말이에요. 그리고 예쁜 접시에 담아 은쟁반에 올렸습니다. 마지막 만찬답게 화려하게 꾸몄어요. 지영은 은쟁반을 들고 수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영은 흥얼거렸어요. 곧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서,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자, 이거 먹고 힘내야지.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지영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차갑고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수아는 그 눈빛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아는 공포에 떨면서도 현준의 신호를 기다렸어요. 현준은 며칠 전부터 수아에게 말했었거든요. 조만간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만 참으라고요. 현준은 식탁에 앉아 지영의 눈을 피해 수아의 그릇을 자신의 것과 바꿔치기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감시는 정말 집요했어요. 지영은 현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현준아? 동서고기 식겠어. 어서 먹여줘야지. 지영의 압박에 현준은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티를 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준은 수아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수아를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지영의 압박에 수아는 결국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스테이크였어요. 하지만 수아는 삼키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순간 뱃속에서 뒤틀리는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미묘한 불편함이었지만 곧 극심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는 식탁 위를 엎으며 쓰러졌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현주는 황급히 수아를 붙잡았지만 수아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란 척 연기했어요. 어머, 동서. 괜찮아? 어서 구급차 불러야겠어. 지영은 이미 준비해둔 사설 클리닉의 구급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하지만 지영은 몰랐습니다. 현준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경찰과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현준아, 동서 양수가 터진 것 같아. 내 차로 옮기자. 내가 단골로 가는 병원이 훨씬 안전해. 지영은 당황한 척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다급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승리의 쾌감이 번뜩이고 있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겁니다. 지영은 이미 현관 앞에 사설 구급차를 대기시켜뒀어요. 구급차라고 하지만 실상은 납치용 차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영의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수아를 들것에 옮겼어요. 수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뱃속에서는 계속해서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아는 간신히 현준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여보.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준은 구급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현준을 가로막았어요. 건장한 남자 둘이 현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은 회장님께 연락드리고 뒤따라오세요. 급합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준은 몸부림쳤지만 경호원들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현준은 수아를 실은 구급차가 출발하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현준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현준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미리 입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과 진짜 구급차에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구급차는 폭풍우를 뚫고 빗길을 달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수아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어요. 지영은 수아 옆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자상한 형수의 가면은 쓰고 있지 않았어요. 지영의 얼굴에는 냉혹한 승리자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동서. 곧 편해질 거야. 영원히 말이지. 지영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 손길은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수아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공포를 느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구급차는 외딴 곳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지영의 친정이 운영하는 사설 클리닉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수아를 들것에 실어 건물 안으로 옮겼어요. 복도는 어둡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났어요. 수아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지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경호원들이 수아의 팔과 다리를 가죽끈으로 수술대에 묶었습니다. 수아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저항하려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물과 고통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지영이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우아한 원피스를 벗어 던지고 수술 가운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에서 실리콘 복대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지영은 그 가짜 배를 수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봤어? 이게 내가 10개월 동안 연기한 증거야. 완벽했지? 모두들 내가 정말 임신했다고 믿었어. 지영은 실리콘 복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수아야, 고생 많았어.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 아이는 이제 성그룹의 유일한 적통이자 내 아들이 될 거야. 넌 이제 미친 여자가 되어 죽어가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마취제였습니다. 의사는 수아의 팔에 주사기를 가져다 댔어요. 수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수아는 의사의 손을 향해 고개를 돌려 있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의사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어요.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아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싸울 각오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박살나며 현준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준의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카메라를 든 언론사 취재진들이 따라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메웠어요. 지영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서지영, 멈춰. 현준의 외침이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내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졌어요. 현준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동서가 위험해서 수술하려는 거야. 지영은 재빨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눈물까지 짜냈어요. 하지만 현주는 더 이상 지영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 가짜 배와 약물들이 다 말해주고 있어. 현주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실리콘 복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높이 들어 올렸어요.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가짜 배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실리콘 복대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삭의 임산부 배처럼 불룩하고 촉감까지 실제와 비슷했습니다. 지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주는 수술대로 달려가 수아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죽끈이 수아의 손목과 발목에 깊게 파고들어 있었어요. 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늦어서 미안해. 현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수아는 현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공포와 고통,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수아는 현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지영은 상황이 완전히 망가진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발악하며 의사에게 소리쳤어요. 죽여! 저들을 다 죽여버려! 내 아이를 뺏게 두지 마! 지영의 목소리는 완전히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욕망의 눈먼 괴물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재빠르게 수술실 안으로 들어와 지영과 의사를 제압했어요. 강지영, 살인미수, 아동유괴미수, 약물투여,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지영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아이를 갖고 싶었을 뿐이야. 10년 동안 불임으로 무시당하며 살았어. 나도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지영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고통이 수아와
아기에게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경찰들은 의사도 체포했습니다. 의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어요. 저는 돈을 받고 한 것뿐입니다. 사모님이 시킨 거예요. 하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실리콘 벨을 붙잡으려 했어요.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짜 벨을 진짜 아기처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경찰들이 지영을 강제로 끌어내자 지영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현주는 수아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수아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아기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뱃속의 아기가 여전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수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주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현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성운 문화재단 이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이날은 지영이 화려하게 복귀하는 날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로서 가문의 구세주가 되는 날이었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벌, 정치인,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들까지 1000여 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영의 우아한 초상화가 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었어요. 재벌가의 성녀라는 별명에 걸맞은 완벽한 이미지였죠. 하지만 갑자기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초상화가 사라지고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현준이 설치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지영이 수아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잠든 수아를 혐오스럽게 내려다보는 지영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화면 속 지영은 수아의 영양제를 바꿔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임신배를 꺼내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죠. 수아야, 넌 참 복도 많지. 하지만 그 복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사설 클리닉에서 지영과 의사가 나누는 대화였어요. 수아를 조산시켜 아이를 빼앗고 수아는 죽이거나 가두겠다는 섬뜩한 계획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준비는 끝났나? 수아 그 계집애 이번 주 안에 진통 오게 만들어. 객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여자들은 입을 막았고 남자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들어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마지막 장면은 수술실에서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지영이 실리콘 벨을 벗어던지고 수술 가운을 입는 모습, 수아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짓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전시회장에 모인 정계와 재계 인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재벌가의 성녀로 불리던 강지영의 명예는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혔습니다. 그 완벽했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난 거죠.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성운그룹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그때 무대 연문이 열리며 수아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수아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현준이 수아의 휠체어를 밀어 무대 중앙으로 나갔어요. 객석의 모든 시선이 수아에게 쏠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끔찍한 범죄를 멈춰 주십시오. 아이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아의 발언이 끝나자 객석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서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벌가 내의 추악한 승계 전쟁과 여성의 출산을 도구화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린 거죠. 이날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었어요. 몰래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사설 클리닉의 불법 시설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지영은 법정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영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지영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영은 감옥 안에서 헝겊을 뭉쳐배에 집어넣고 다녔습니다. 나 임신했어. 곧 아기가 나올 거야. 내 아들이 곧 태어날 거라고. 지영은 매일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교도관들이 헝겊을 빼앗으면 또다시 다른 천을 구해서 배에 넣었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정신과 의사는 지영이 심각한 망상, 장애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영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한편 수아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영이 먹인 약물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달 후 수아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3kg, 200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수아와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무사히 태어났구나.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어요.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이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수아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성운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형 민석에게 모든 걸 넘기고 자신은 최소한의 재산만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그건 당신 거예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추악한 돈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잖아. 재산 때문에 형수님이 그렇게 변한 거야. 나는 그런 삶 살기 싫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현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아는 현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서울의 저택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기 좋은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현주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을 위한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수아가 만든 빵을 팔았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마당에 나왔어요.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준이 뒤에서 다가와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는 거네요. 수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의심도 고통도 없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현주는 수아를 더 꽉 안았어요. 미안해, 수아야. 너무 늦게 알아줘서. 이제 우리 세 식구,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평생 행복하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품 안의 아기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세 식구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는 찬란하고 따뜻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아처럼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